여보, 당신 없이 제가 이 고생을 하게 될 줄 알았나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족분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쿵쿵 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해내야 하니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초등학교 2학년 성훈이와 7살 성민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오늘 학교에서 아빠 그림 그렸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성훈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성훈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이제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야 해. 성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거기서 아빠가 우리 보고 있어요? 응, 맞아.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성민이 잘 크는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찬바람을, 여름이면 비 냄새가 섞인 습기를 들이마시며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옆 상인 아주머, 네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려? 애들 키워야 하는데 이 정도야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았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가격표를 써붙이고 손님들에게 싱싱한 채소를 권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뽑아온 거라 달고 싱싱해요. 하나 더 사시면 100원 깎아드릴게요. 하루에 몇백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싱글벙글 웃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성훈이가 학교 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성민이가 아침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면 곧바로 동네 중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 채소 다듬기, 밑반찬 만들기. 손이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일찍 가서 쉬세요.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집에서 나와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성훈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뛰어서 집에 가니 성훈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시험지를 펄럭이며 뛰어오는 성훈이를 보니 피로가 싹 갔습니다. 그래, 우리 성훈이가 최고네.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 7시쯤 집에 들어서면 성민이가 현관까지 뛰어와 반겼습니다. 엄마,
저도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어머, 우리 성민이도 대단하네. 뭘로 칭찬받았어? 그림 그리기요. 선생님이 엄마 그림 너무 예쁘게 그렸다고 했어요. 피곤해도 아이들 앞에선 늘 웃었습니다. 힘든 제 모습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성훈이 숙제를 봐주고 성민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둘 다 목욕시키고 재우면 어느새 밤 11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시간이었지만 다음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채소값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집안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야근이야? 어느 날 성민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가슴이 찔렸습니다. 7살 아이 입에서 야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너무 이른 나이였으니까요. 아니야, 성민아.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는 거야. 엄마의 보물들인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정말 한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었고 다른 가정의 아빠가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보답할 차례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훈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될 서연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첫 만남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처럼 잘해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딸 없이 살아온 제게는 정말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진짜 봄날이 왔다고. 하지만 그 봄날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실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얼굴이 아닌 뭔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 앉아, 서연아. 제가 옆자리를 두드리자 서연이는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금은 설레는 듯한 눈빛을 띠고 말했습니다. 저 카페를 차려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베이킹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혼 전 서연이가 집에 올 때마다 손수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가져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특히 그 딸기 케이크는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 드디어 자기 꿈을 찾았구나.
저는 단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우리 서연이 실력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서연이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장비도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 목소리 속에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서연아.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보태줄게. 그 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혹시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 내가 아플까봐 시장에서 중국집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온 평생의 적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적금 20년 동안 꾸준히 넣으신 건데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네, 좋은 일에 쓸 거거든요.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니 이런 큰 돈이 되었구나 싶었죠. 서연이에게 그 돈을 건넬 때 서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가 성공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가게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아직 못 정했어요. 좋은 자리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기엔 부담스러워요.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갈래? 그렇게 서연이를 데리고 간 곳은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사실 그 건물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보, 혹시나 모르니까 이 건물은 당신 명의로 해뒀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와, 여기 진짜 좋아요. 위치도 괜찮고, 유동 인구도 많고, 분위기도 예뻐요. 서연이 눈이 반짝이며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월세가 얼마나 할까요? 너무 비싸면 어떡하죠? 내가 알아봐 줄게.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부동산 사장님께 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 1층 매장 말인데요. 가족이 쓰려고 하는데 시세의 절반만 받으세요. 사장님, 시세가 150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시고요. 이틀 뒤 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믿기지 않아요. 그 가게 월세가 70만 원이래요.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다 내 복이지, 서연아. 하늘에서도 도와주시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잘 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게 꿈만 같아요. 서연이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들렀습니다. 벽이 연한 크림색으로 칠해지고 작은 원목 테이블이 들어서고 유리 진열장에 샘플 케이크가 놓이는 걸 보며 제 마음도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이 색감 어떠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응, 따뜻하고 아늑해. 손님들이 오래 앉아있고 싶어 할 거야. 저기 코너에는 소파 놓으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야.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오래 앉아서 수다 떨기 좋겠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정말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런 컨셉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며느리예요. 정말 예쁘죠? 그때 서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예쁘세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개업 첫날, 저는 직접 만든 유자청을 큰 병에 담아서 들고 갔습니다. 서연아, 이거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드려. 달달하고 향긋해서 다들 좋아할 거야. 어머니,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 손님이 딸기 케이크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요즘 이렇게 정성 들어간 케이크 보기 힘든데 참 맛있네. 손자 생일에 여기서 케이크 주문할게. 그 말을 들은 서연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저 푸드 유튜버거든요. 알고 보니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명한 푸드 유튜버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 동네 교회에서 같이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미리 부탁을 드려놨었거든요. 권사님, 우리 며느리가 카페를 차렸는데 한번 들러서 드셔보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네요. 서연이 만든 케이크를 맛보신 권사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꼭 영상으로 소개해야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서연이는 전혀 몰랐죠. 그냥 우연히 오신 손님인 줄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그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80만을 넘었고 꼭 가보고 싶다. 어디에 있나요? 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앞엔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이 생기고 주말에는 2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케이크가 점심 전에 다 팔렸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신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드디어 내 정성이 빛을 보는구나.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 후, 서연이가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상자를 열자 하트 모양 케이크 위에 예쁜 글씨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 앞에 봄이 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였을까요?
서연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웃고 고마워했지만 그 웃음 속에 어딘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손님이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만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저녁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아, 네. 그냥 가게 일이 많아져서요.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스치듯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가 대박이 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서연이의 표정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손님이 많으니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새벽까지 케이크를 구우니 지칠만도 했죠. 서연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손님 많이 왔니? 예전엔 제 질문에 눈을 반짝이며 하루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바빴어요. 그리고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면 바빠지는 게 당연하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죠. 서연아, 저녁은 먹었니? 내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아, 네. 가게에서 먹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감사해요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아침 손주 민승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잖아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요. 할머니는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래요. 가정부 아주머니처럼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몇 년을 밥 해주고 씻겨주고 등교까지 챙겨준 게 가정부 노릇이었다는 걸까요? 그것도 며느리 입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쳤다니. 민승아, 누가 그런 말 했어? 엄마요. 어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엄마가 우리 집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어서 편해라고 했어요. 그 대답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롭게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민승아, 할머니는 가정부가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 친할머니야. 그럼 왜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좀 가져다 주세요. 중요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예정이라서 놓치면 안 돼요. 서연아, 나 요즘 허리가 아파서 멀리 걷기 힘들어. 성훈이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그동안 여러 번 허리 통증을 이야기했는데도 서연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빠는 회사에서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그러더니 서연이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면 되죠?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손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제 자존심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 어머니야. 돈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택시비 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요즘엔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 저도 바쁘니까 서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효율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효율성으로 따져야 하는 건가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감기가 심하게 와서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서 겨우겨우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나 몸이 좀 이상해.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떨려.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약국에서 해열제 사서 드세요. 저는 가게 가야 해서요. 오늘 단체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서연아, 혼자 약국 가기도 힘들어. 어머니, 약국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조금만 걸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비틀거리며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돼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링거 바늘이 손등을 찌를 때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연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니, 설거지는 안 하셨네요? 서연아, 아이들 밥 챙겨주느라 바빴어. 곧 할게. 어머니, 저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요. 좀 더 챙겨주세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제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세요. 요즘 시중에 나온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머니가 만드시는 건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옛날 방식이라니. 정성껏 만든 음식이 옛날 방식이라고 하다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동네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성운 엄마, 며느리가 요즘 성공했다고 기분이 좀 다른가 봐요?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성운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좀 예전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말을요? 성운 엄마가 서연아 하고 부르니까 어머니 사람들 있는 데서는 조심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추석이 다가오면서 저는 미리 서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추석엔 차례상 준비 좀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나이도 들고 허리도 아파서 말이야. 어머니, 제가 가게 때문에 너무 바빠요. 추석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어머니께서 원래 잘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결혼 첫 해에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더니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니? 어머니, 저도 이제 사업가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업가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더군요. 마치 저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추석 당일 새벽 5시부터 저는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칼로 찌르듯 아팠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상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탕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렸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도 따로 준비했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부엌을 오가며 부족한 음식을 채우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는 모두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거실로 나가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자 서연이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훈이도 놀란 듯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현실 좀 봐요. 요즘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식 생각이라고?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도우는 게 구식 생각이라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그럼 내가 내 카페를 위해 뭘 해줬는지 다 잊었니?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성공한 건 제 실력이잖아요. 내 실력? 내가 케이크를 잘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그 무대는 누가 만들어줬는지 알고나 말해. 어머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제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귀가 멍하니 울리고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 민승이가 깜짝 놀라 소파 뒤로 숨었고 성훈이가 늦게 온다고 했던 게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자신도 놀란 듯 손을 보더니 곧바로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심한 말? 어떤 말이 시어머니 뺨 때릴 정도로 심했다는 거야? 제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이만큼 평온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가 이상한데? 성훈이가 들어와 거실 분위기를 살피더니 제 뺨을 보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뺨이 왜 그래요? 누가 설마? 성훈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듯 눈가에 눈물을 더욱 글썽이며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심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엄마 뺨을 때려? 성훈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그의 특징이었죠. 그게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뺨을 때렸다고. 저도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정말 죄송해요. 성훈이는 서연이를 노려보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응, 했다. 하지만 그게 뺨 맞을 이유는 안 되지.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성훈아.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가게 자리 누가 주인인지 알아? 서연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야.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힘들게 마련한 건물이야. 서연이 내가 카페 한다고 했을 때 시세 150만 원을 70만 원으로 받은 거야. 내가 부담 가질까봐 내가 주인이라는 건 숨겼고. 서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혹시라도 부담 느낄까봐, 그리고 진심으로 날 위해서 사업하는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었니? 성훈이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연이를 노려봤습니다. 서연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자금으로 준 3천만 원도 내 평생 적금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말이다. 서연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유튜버 방문, 우연이라고 생각했니? 네. 그분은 내가 직접 부탁드린 거다. 우리 동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야. 내 케이크가 맛있으면 영상으로 소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지. 서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럼 제 성공은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거짓은 아니야. 내 실력도 분명히 있었지. 하지만 그 실력을 펼칠 무대는 내가 만들어줬다는 걸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성훈이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서연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한다. 절대로. 저는 마지막으로 못 박듯 선언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월세 시세대로 받겠다. 150만 원. 못 내겠으면 나가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월세가 2배가 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더 이상 내 도움은 없다.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용서? 내가 나를 가정부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도 용서하라고?
아픈 날 혼자 병원 가게 한 것도 어머니, 그리고 오늘 내 뺨을 때린 것도 저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이미 끝났다, 서연아.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났어. 성훈이가 서연이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나가. 우리 엄마 뺨 때린 순간 우리 사이도 끝났어. 오빠, 제발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한테 할머니를 가정부라고 가르친 게 누구야? 오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뺨까지 때렸잖아. 이건 정말 용서 못해. 서연이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성훈이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동산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 상가 1층 월세 시세대로 올려주세요. 내일부터 적용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족분이 쓰시는 거 아니었나요? 가족이라고 봐줬더니 오히려 우습게 보네요. 이제 남남입니다. 아, 그럼 150만 원으로 통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3개월치 보증금도 추가로 받으세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월세만이라도. 안 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성훈이가 키울 거야. 내가 키울 자격은 없어. 어머니,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그때 성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짐은 다 쌌어? 오빠,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응. 이미 변호사와도 상담했어.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때늦었어. 뺨 때리기 전에 했어야지. 그럼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해서 혼자 살게 됐다고 해라.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날 밤 손주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안 와요? 민승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마음 아픈 일을 했단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할머니가 용서해주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잘못은 용서하기 어려운 것도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잘해줄게. 그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너무 착하기만 해선 안 돼.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 인상 소식을 전해 들은 지 사흘 후 김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세입자분이 찾아와서 정말 난리더라고요. 갑자기 월세가 2배가 됐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계약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더니 나중엔 할부로 내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정말 딱하긴 하던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세대로 받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못 내면 나가면 되죠. 딱 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가족분 아니었나요? 이제 남남입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3개월치도 못 낸다고 하는데요. 그럼 더욱 나가야죠. 사업할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요. 월세가 시세로 돌아가자 서연이의 카페는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월 70만 원이던 고정비가 갑자기 23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관리비 등으로 뛰었으니 수익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처음 며칠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값싼 재료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박 여사님이 속삭였습니다. 성훈 엄마, 그 카페 요즘 맛이 많이 떨어졌대요. 케이크도 예전만 못하고 커피도 싸구려 원두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는 척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자꾸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너무 예민해졌다나 뭐라나?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갑자기 늘어난 고정비 때문에 매일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야 하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카페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입점한 겁니다. 바로 뚜레쥬르였어요. 대기업의 자본력과 체계적인 마케팅에 밀려 손님들은 점점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훈 엄마, 뚜레쥬르 생겼더라고요. 거기 케이크도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이던데요. 이웃 김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주차도 편하고요. 그 개인 카페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예전에 주말마다 길게 늘어서던 줄은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은 한산했고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2달째 되던 날 서연이가 결국 제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늘 들고 다니던 명품 핸드백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담담히 물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하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공한다고 해서 우쭐해졌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아이들한테 할머니를 가정부라고 가르친 게 너잖니. 그것도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세만이라도 조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70만 원이 아니더라도 100만 원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다른 세입자와 얘기 끝났다.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해요? 빚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 그리고 그 뒤로 한 달 후 서연이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 문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고 한때 환하게 빛나던 간판은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시어머니한테 그 짓을 하더니 결국 망했네. 버릇없는 며느리 말로가 딱 저거지. 하늘이 다 보고 있다니까. 그 시어머니 얼마나 착하신데
정말 배은망덕하게 굴더라. 시장에서 만난 상인 아주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성운 엄마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그 며느리 카페 망한 거 보니까. 뭐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 뺨을 때려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카페가 문을 닫은 지 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점이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장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부터 다르더라고요. 서연이는 한 번도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분식점은 정말 맛있었어요. 김밥도 직접 만들고 떡볶이도 매콤하니 일품이었습니다. 손님들도 금세 많아졌고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매달 월세를 가져올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성훈이는 아이들과 함께 제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을 엄마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혼자 키우기엔 한계가 있어서요. 당연하지. 내 손주들인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성훈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민승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많이 철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할머니가 허리 아프시잖아요. 우리 민승이가 정말 의젓해졌네. 가족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1년 후 성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미영이라는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성훈 오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 딸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맙다, 미영아. 우리 성훈이 부탁한다. 미영이는 서연이와 달랐습니다. 제가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손주들이랑 놀아주세요. 미영아, 고맙다.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서연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훈 엄마, 그 전 며느리분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관심 없어요. 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시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많이 초췌해 보이던데. 그래요? 그것도 일이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정말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착한 사람이 되되 바보는 되지 마.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압니다. 미영이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야, 그냥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어. 어떤 생각을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참기만 했구나 싶어서 말이야.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죠. 지금 제 삶은 정말 평온합니다. 매월 월세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분식집 사장님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성훈이는 미영이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왜? 할머니가 나쁜 사람한테 당당하게 맞섰다고 해서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승이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참기만 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잘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